안녕하세요. 그레이스의 일루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요, 그레이스 일루와에서 요즘 스페셜 세션으로 김명희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코치이고요. 그리고 리더십 분야에 있어서 그 국내외 활동을 하고 계신 김명희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이제 그 김명희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요, 리모트 워크와 리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리모트 워크가 최근에는 재택근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우리 말로는 원격 근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원격 근무를 급격히 해야 되는 이 시기에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리더분들이 멘붕에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분도 계셨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리모트 워크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하면서 뭐 책도 쓰고 기고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빠른 소통 수단으로 지금 답답한 리더분들에게 뭐라도 좀 분명히 긁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레이스의 일루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온라인 코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저희 코칭은 가능하면 이 리모트 워크 상황이 끝날 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파이팅! 네,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김명희 대표님 1대1 코칭 받으려면 굉장히 비싸요. 네, 저도 무료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쉐어해 드리려고 마음 먹었으니까요. 일단 들어오셨으면 주변의 다른 리더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쉐어해 주시고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모트 워크 시대에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코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집이든 그게 뭐 커피숍이든 아니면 뭐 디지털 노마드처럼 해외에서 하던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미국의 어떤 뭐 IT 기업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많이 시도도 하고 있고, 당연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아예 처음부터 채용 자체를 리모트 워크 사무실이 아예 없는 회사도 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리모트 워크가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주목을 받긴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갑작스럽게 사실 도입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준비가 전혀 사실 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기업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의 발달, 그러니까 IT의 그 인터넷의 스피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마켓에서는 굉장히 많이 어베일러블 했었어서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로 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조금씩 계속 이제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 주변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그 회사는 fully 그 리모트 워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자연스럽게 해서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유연하게 이제 유연근무제 비슷하게 해서 적용하는 회사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대상은 그런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일을 해보지 않은 회사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팀을 리딩해보지 않은 리더분들. 고전적인 그런 트레디셔널 리더십을 발휘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재택근무로 지금 하고 있지만 리더의 역할은 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야만 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서 리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기존에 갖고 있던 면대면 오프라인에서 발휘하던 리더십 스타일과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좀 다르다 보니까 막 이게 답답할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다음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저 멀어진다고, 이게 막 그
팀원들이 막 이 모래알처럼 내 손을 다 빠져나가는 느낌을 이러고도 관리가 되나라는 그래서 막 그 조급증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는 리더가 어려움을 느끼면 팔로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 팔로워들은 이 리모트 워크를 원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요. 네, 우리 회사는 언제쯤 이런 리모트 워크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하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그 리모트 워크를 하게 됐을 텐데 야호 네, 하는 상황이 잘 진행이 돼야만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만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이 네. 좋은 방향성을 자리 잡아서 조직 문화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죠.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프로세스를 리딩하시는 리더가 얼마만큼 빨리 리모트 워크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느냐가 키 석세스 팩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리더가 이 리모트 워크의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리더가 오프라인 상이나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역할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한동안 계속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리더가 팀원들을 다 시야에 갖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꼭 리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이도 성과가 내는 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리모트 상황으로 완전히 이제 옮겨가면서 시야에서 직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 그 사람들의 주도성을 이끌어내고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 역할 자체가 관리자에서 그 리더 역할로 확실하게 바뀌어가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결국은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더 이상 관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리모트 상황인데 구성원들이 일일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스타일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리더 역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단 진정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 스타일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업무 목표와 그리고 개개인의 업무 역량과 목표를 잘 매칭시켜서 성과를 네. 만들어야 되는 진짜 리더가 돼야 되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관리자 마인드는 no. 그렇죠. 네. 컨트롤 하겠다고 하면은 뭐 그 영상 회의 때 제 시간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뭐 카카오톡에 뭐 그 1분 만에 답을 했냐 안 됐냐, 그 다음에 데드라인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이런 걸로 컨트롤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 결과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팀장님께서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니까 아예 출근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가 업무 시간이면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영상을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영상을 같이 네. 켜놓고서 네, 모여서 켜놓고 뭘 하든지 간에 영상을 켜놓고 있는 것을 룰로 잡으셨더라고요. 오 마이 갓.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네임. 네, 이름? 네, 있어요. 그 뭐 이름? 유명한 데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와. 그건 대표적인 관리자 마인드로 지금 상황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 진정한 리모트 진짜 뭔가. 워크 상황에서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제 관리자로서 리더십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리모트 상황에서 서로 떨어져서 그러나 함께 같이 일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리더십 원칙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뼈대를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네. 분명히 다시 잡고 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리모트 워크 시대에 있어서 그럼 리더십의 핵심이 뭔가 좀 저희가 좀 단정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신뢰죠. 팀장과 팀원, 팀원과 팀원 사이에 얼마만큼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가가 일단은 핵심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신뢰 없이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 일을 하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신뢰하지 않게 되면 지시하고 컨트롤하고 확인하고 아까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냥 화상 켜놓고서 예외되는 것처럼 그건 믿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플렉시블하게 애자일하게 자기가 집중해서 할 것은 하고 결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 리모트 워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발휘해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리모트 워크에서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가 팀원들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굳건한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모호하죠. 그리고 신뢰 당연히 중요한 거 다 알겠고, 그리고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처음 들어보게 생각하죠. 네, 그렇게 질문도 많이 받았기에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대방출하는 것이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신뢰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 신뢰 공식을 리모트 환경에서 적합하게 디자인해서 실제로 우리 업무 안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디테일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적용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영상에 보시면 신뢰 구축 방정식이 떴을 거예요. 이 신뢰 구축 방정식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신뢰 공식에 네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credibility,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eliability, 세 번째가 connection 혹은 intimacy, 그 다음에 less self-focus, 요 밑에는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컴포넌트인데요. credibility는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의 역량, 경험을 갖고 있는가. 역량이 좀 베이스죠. 그렇죠. 한마디로 실력이 이 있냐 사람이 없냐. 실력이 있고 일을 잘하면 신뢰가 그렇죠.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점수가 높으면. 그래서 네. 경험이 많고 일을 제대로 해놓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높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중요도가 있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확인하고 우리 조직의 목표와 그 역량의 매칭을 계속해서 튠해 나가는 과정이 튜닝해 나가는 그렇죠. 네, 그 다음 부분이 reliability입니다. 기한에 제대로 맞춰서 데드라인을 제대로 맞추느냐,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답을 제때 하느냐, 영상회의 하는데 뭐 항상 늦지 않고 제 타임에 혹은 좀 더 일찍 와서 항상 미리 준비하느냐. 네, 그런 사람 보면 왠지 믿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도하고 연관이 되면서 신뢰를 reliability와 연관을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credibility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reliability는 금방금방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쌓이게 되면 이 또한 신뢰의 중요한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넥션이 세 번째입니다. 이 커넥션은 관계, 친밀도. 그래서 팀원 가운데서 나랑 같이 점심 먹고 나랑 같이 좀 잘 아는 친구는 왠지 좀 더 신뢰하는데 관계의 빈도가 약해, 그러니까 뜸해. 그러면 일을 줄 때도 내가 믿어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실제 팀원들 가운데서 혹은 리더 가운데서 팀원들과의 친밀함을 쌓지 않고서 그냥 일만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릴라이어빌리티가 있다 하더라도 공감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한다던가 또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100을 해줄 수 있는 일도 뭐 70 정도밖에 안 한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티머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뢰이죠. 그래서 아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신뢰를 어떻게 쌓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분자에 있는 역량을 높이거나. 높이고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비즈니스 매너라고 하죠. 시간을 커뮤니케이션의 지킨다던가. 방법에 있어서도 네. 그렇고 뭐 시간을 지키거나 아주 우리가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높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모트 상황이라고 해서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친밀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터치를 하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거나 케어해주고. 등등의 것들로 이 친밀도를 높이는 거,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있죠. 분모가 이게 이제 셀프 포커스인데 이게 분모이기 때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나만 잘하겠다고 혹은 팀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그 이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하지만 팀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 헌신하고 그 다음에 팀을 배려해주고 팀원들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한 건 다 잘 알아. 근데 지 것만 챙기면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 못합니다. 근데 같이 일할 때 저 사람이라면 팀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그랜트가 얘기했던 기버가 성공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기버가 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더 성공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겠죠. 네. 네. 그래서 리더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이 신뢰 지수라고 하는 게 리더 스스로의 신뢰 지수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신뢰 지수도 높여주는 것이 지금 리모트 워크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신뢰 중심의 리더십의 그렇죠.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다가 우리 팀의 신뢰도가 다른 팀, 다른 부서의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팀은 역량이 있는가? 우리 팀은 저쪽 팀에 비해서 릴라이어블한가? 제대로 뭔가 요청했을 때 제대로 제때 주는가? 그다음에 그 팀과 개인적으로나 팀장, 팀 대 팀으로 서로 좀 커넥션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가끔은 우리 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팀을 위해서도 줄 수 있는 거는 제대로 주고 배려를 해는 주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뢰 점수에 따라서 다른 팀하고 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설명드렸던 신뢰의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리모트 상황에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네.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이메일, 한 명 한 명의 그 역량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역량 관리, 그다음에 이메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육성을 할 때 서로 디스커션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그렇죠. 네. 1대1 뭐 미팅뿐만 아니라 그렇죠. 1대 그룹 미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는지 네. 등등의 맞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방법들이 이 공식에 기반으로 해서 상황별로 정리해서 이 내용들을 다음 영상에서부터 좀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레이스 일루와의 리모트 상황에서의 리더 코칭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사시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